1시간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3시간에 끝날 일을 10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시간이 좀만 더 있었더라면 2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똑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일은 시간만큼 팽창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8시까지 하나, 10시까지 하나, 12시까지 하나 똑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면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변호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 관리를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책에 담았는데 오늘은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외에 뭔가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고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지만 1시간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3시간에 끝날 일을 10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일을 줬을 때 더 바쁜 직원이 이상하게 일을 더 빨리 해오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집중 때문인 거겠죠. 저희가 무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더 빨리 쳐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마감을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이를 봐주시는 분을 퇴근을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은 시각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8시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다 보니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감사한 부분인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알게 되었고 어쩔 때는 아, 나한테 시간이 좀만 더 있었더라면 2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한 날이어서 밤 10시, 11시까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결국 똑같더라고요. 8시까지 하나, 10시까지 하나, 12시까지 하나 똑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일은 시간만큼 팽창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면 마감을 정하셔야 돼요. 단기적 마감, 장기적 마감을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았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배달 음식이 오는 그 40분 동안에 이걸 다 끝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띵동 할 때 일이 끝나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얘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 수동적으로 시간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다 쓰자 하면 결국 그 시간 다 쓰고도 모자르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8시에 퇴근 시간 정해져 있다 보니까 5시에서 7시까지가 가장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제 뇌가 유나야 너는 8시까지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인지 5시에서 7시 저녁 먹기 전에 그 시간에 너무 집중이 잘 돼서 그때 존업 외적인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의 골든타임은 그래서 한 5시에서 7시인 것 같고 찾게 된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저를 너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찾게 된 것 같고 8시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마감을 정한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저희 대표님이 최변 이거 내일까지 해와 라고 하면 내일까지 어떻게든 그 일이 끝나는데 최변 이거는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돼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누가 저에게 주는 마감이 나이 들수록 크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스스로 저에게 마감을 줘야 되는 시간들이 생겨서 제가 짧은 마감들을 계속 정하고 오늘 나 이거 1시간 안에 해야지 2시간 안에 해야지 단적인 예로 오늘 이 촬영을 하러 오면서도 이제 질문지를 굉장히 일찍 주셨지만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질문지를 보면 또 다른 일들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한번 쓱 보고 내가 대답을 못할 만한 질문이 있는가 정도만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덮어놓고 하루 전이나 오기 몇 시간 전에 질문지를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하면 오히려 일주일 전부터 그걸 계속 달달 외우는 것보다 전날 또는 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키워드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것이 훨씬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마감 정하는 습관을 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감 시간 동안에 일을 못
끝냈을 경우에는 일을 분류를 하는데요. 저는 일의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할 때는 사실 법률서면은 굉장히 근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펼치는 이성적인 글쓰기 때문에 마감에 다 못 썼어도 그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에서 한두 시간 더 투자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쓰는 일은 저에게는 굉장히 누구에게도 그렇겠지만 감성 글쓰기고 내가 영감이 있거나 느끼는 게 많아야 글이 잘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빨리 영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한다거나 오히려 다른 일, 변호사 일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다른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영감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마감만큼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일이 어떤 특성의 일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내 24시간에 배치하는 훈련들을 잘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는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걸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완벽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하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내가 감히 저기에 닿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저런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창한 꿈을 너무 세우다 보면은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뭔가를 이루신 분들의 그 시작을 살펴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그냥 시작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특히 요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퇴사하고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이런 분들 보면 가장 오래된 순 영상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미미하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모든 일을 속된 말로 하면 대충 시작하지만 시작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완벽주의를 갖고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모두가 사실은 10대 내내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좋은 대학에 붙으면 아 이제 나는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붙지 못하면 나는 이미 늦었구나 출발선부터 좀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좌절감에 많이 빠져드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에는 입시에서 한번 좌절을 겪고 20대에 가면 대학 성적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남들이 하는 것들 인생에 진도가 있는 것처럼 그걸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또 뭔가 잘 안 됐다 이러면 또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한 번 더 겪고요. 30대 때는 결혼, 출산, 육아, 커리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그게 또 안 됐을 때 좌절을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대에 해야 할 일,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에 해야 할 일, 또 40대에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노후 준비라든지 할 게 많다 보니까 내가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만 못 미쳐도 아 어차피 늦었는데 내 친구들은 이미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제 시작해서 뭐해 괜히 하던 거나 잘하지 이제 이거 시작함으로써 다른 거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어쩌면 우리 뇌에서 우리의 방어기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동물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다. 난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깨는 순간 너무나 많은 길들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진도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속도가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80대에 유튜버가 된 박막내 할머니라든지 40이 넘어서 드라마 작가가 된 백미경 작가님이라든지 저는 정말로 사실은 드라마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지금 40이 넘었는데 드라마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쭉 쌓아온 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 갈망하고 있는 어떤 꿈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50, 60이라도 저는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다라고 너무너무 확신하거든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40년 동안 살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이 원래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하면 될까? 원래 너는 그거 안 했었잖아. 이런 말들. 사실은 굉장히 걱정해주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굉장히 반박하고 싶은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연을 좀 다니다 보면은 변호사님은 원래 글을 잘 쓰셨어요? 원래 능력이 많으셨어요? 원래 재능이 많으셨어요? 이런 원래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또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재능이 많아서 글쓰기를 쭉 하고 상을 받고 이랬던 사람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원래라는 말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해왔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원래 전공자가 아니라서 나는 원래 이런 쪽에 그렇게 재능이
재능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자기 자신을 계속 방해하고 자신의 꿈을 막는 것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 같거든요. 남이 나에게 하는 얘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남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해도 난 아닌데? 라고 내가 반박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자신이 계속 내 스스로에게 너 원래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방해꾼이 되지 않게끔 원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좀 지워보시면 어떨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면 계속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저도 20, 30대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루거나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원래 그렇겠지. 원래 뭔가 상황이 받쳐졌겠지. 원래 재능을 너무 타고나서 그 재능이 시키는 대로 살았겠지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원래 갖고 태어난 것들을 자기가 개발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봤다면 많이 봤지 원래 가진 재능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고 개발해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그 말은 마음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 to 6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본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시에서 밤에 잘 때 12시까지 정도? 좀 퇴근이 늦다고 하더라도 8시에서 12시? 정말 더 늦다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쉰다라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쉬고 있는 건지 의사분들이 요즘에 TV에 나와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쇼츠를 보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고도 하거든요. 쇼폼을 보지 말라, 인터넷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하루에 2시간씩은 보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를 위한 시간, 정말 내 꿈을 향해 가는 시간을 딱 1시간씩 투자를 하면 어떨지 저는 그걸 마일리지 아워라고 스스로에게 부르고 실천을 해왔는데요. 2016, 17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다 보니까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 한 7시까지는 변호사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에 와서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재우고 하면 10시, 11시가 되었는데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사실 핸드폰만 보다가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지금부터 한번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볼까? 이 단어를 생각한 건 사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10년에 가깝게 매일 1시간씩 글을 쓰거든요. 글을 매일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글을 쓰고 4일 정도는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 쓰는 시간이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면, 예를 들면 내가 취미로 발레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본업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머릿속에 계속 발레가 생각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미디어를 보는 시간조차도 저는 마일리지 아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쉬는 시간이라도 발레 영상을 본다든지 발레에 대한 책을 본다든지 발레에 대한 내 욕망을 글로 쓴다든지, 그러면 우리 뇌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내가 보는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꿈을 향해 가는 인풋이 될 수 있게끔 목적성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 5년 후에 뉴욕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전부터 마일리지를 쌓듯이 당장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씩 시간을 쌓다 보면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마일리지 아워를 쌓아서 드라마 작가도 되었지만 단행본을 3권 쓰기도 했고 또 유튜브를 시작해서 1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2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 일들은 사실 저의 본업 외의 시간,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전에 일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고 어차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으니까 당연히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그때 할 걸 그랬다, 그때 뭔가를 시작할 걸 그랬다 라는 후회로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매일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지금 하는 일 외에 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말 쉼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그냥 남들 하는 방법이 쉬는 것이겠거니,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서 고기랑 술을 먹는 거, 대화를 하는 거, 또는 밤에 막 의미 없는 쇼폼을 보면서 2-3시간을 쓰는 거, 또는 남들이 가는 호캉스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나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취미란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하는 대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취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엔 혼자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노래방을 가거나 혼자 미술관을 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혼자서 예술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취미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잠깐 시간이 날 때, 정말 1시간, 2시간이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예술의 전당 가서 미술을 보고 온다거나, 사무실에서 예술의 전당이 가깝거든요. 갔다 오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쉼이 주어지고, 또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탕비실에 작은 휴게실을 만들었었어요. 저만의 정말 1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상담과 상담의 그 중간 텀이 있을 때 제가 보통 하루에 상담을 7개에서 9개 정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의뢰인분들이 노쇼를 할 때도 있고 일찍 오실 때도 있고 늦게 오실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시간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다음 상담자분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탕비실에 들어가서 저만의 시간을 보냈을 때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아하는 독서를 굉장히 짧게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꼭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한 시간을 아껴주더라고요. 그 짧은 1시간, 2시간의 휴식 때문에 제가 저녁에 퇴근을 했을 때 굉장히 충만해지고, 또 다른 저의 뭐 글쓰기라든지 독서라든지 저의 정신을 좀 더 성장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일리지 아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의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쉼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시간을 뺏긴다면 뺏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어딜 같이 가자고 해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사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뺏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이 유치원을 픽업을 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아이를 데려다 준 곳 옆에 뭐 헬스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헬스장을 등록한다거나, 지방 재판을 가야 해서 이동하는 시간 뭐 4-5시간 동안에 새로 쓸 책을 구상한다거나 드라마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책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드라마를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이 있다라고 느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좋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일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보다는 시행착오를 하자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준비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한 4-5년을 카메라도 잘 모르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계속 준비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준비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쿠팡에서 카메라를 사서 켜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이더라고요. 뭘 사면 되고 조명을 어떻게 하면 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준비하기보다는 일단 시작을 하고 실패를 정립을 하는 거죠. 계속 실패하고 그걸 보완하고 계속 해나가면 어떨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준비가 맞나?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 준비하다가 안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기 위한 준비는 아닌지, 진짜 준비가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화와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 자잘자잘한 것들, 작은 것들 할 일이 많거든요. 어디 돈을 보내야 된다거나 세차를 해야 된다거나 어디 전화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마음적인 단순화인데, 예를 들면 음식을 시켰는데 잘못 나왔어요.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잘못 나왔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 스트레스가 계속 머리에 쌓여서 나중에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시간을 또 써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단순화하고 머리를 단순화하는 거죠. 잘못 나왔나 보다. 그냥 오히려 잘 됐네. 새로운 음식 먹어보면 되지. 맛있게 먹고 행복해지는 거. 정말 간단한 건데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제 뇌가 정말 많이 바뀐다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단순화하고 돈을 보내는 거는 그냥 완전히 다 자동이체하고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능력이 커질 때마다 전기세차를 그냥 맡긴다든지 배송을 다 전기 배송으로 돌린다든지 미용실 예약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해놓는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을 교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쓰레기통도 자동으로 묶여지는 쓰레기통을 사고 이제 디스펜서 같은 것도 자동 디스펜서를 사면서 뭔가 계속 내가 꼭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을 점점 키우고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요약하면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단순화하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좋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자잘하게 할 것들은 다 정기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인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 7시까지는 본업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본업에 집중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얘기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 안에만 집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물론 가끔 제 업무에서도 야근할 일이 생기고 집에 일을 싸들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9 to 7까지는 본업에 매 초 단위로 집중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든지 점심시간에 너무 방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해서 온전히 쉬는 거죠.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먹고 음악 듣고 쇼츠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9시까지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한 9시에서 10시, 11시까지 한두 시간 정도 정말 그 이상 필요도 하지 않아요. 그 한두 시간을 내가 그동안 열망했던 것들 나 어린 시절 꿈이 작가였는데 또는 방송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한두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10년, 20년이 쌓였을 때 인생이 정말 길거든요.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이 본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직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일리지를 쌓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직장 다녀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아니다. 그걸 해내야만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 생각을 자꾸만 삭제해야만 나중에 내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디오북을 제일 추천을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막 그것도 스트레스지만 짧게 누군가를 특히 내가 닮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엄청난 인사이트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그런데 이 책이라는 매체가 사실은 정말 내가 닮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썼지만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책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생의 꿀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저도 닮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과 마치 한 잔의 술을 마신 것처럼 그 사람과 1박 2일 진짜 합숙을 한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는 오디오북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번아웃이 만약에 자주 온다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는 일이 많아서 무너진다기보다도 너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타인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거나 관계성이 무너졌을 때 스트레스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상사의 평가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이런 괴리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루틴을 지켜나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가 쌓이고 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가능한 것들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나 자신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혼자 노는 방법을 개발하면 번아웃이 점점 오는 빈도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정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8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놀아준 다음에 아이들 재우고 10시에서 12시까지 글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 1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루틴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그 본성대로 살았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컸었어요. 루틴한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게 여겼던 성격이거든요. 왜 저렇게 매일 똑같이 살지? 안 답답한가? 재미없지 않나?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루틴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꿈이 크고 그걸 이루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더 루틴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루틴하게 살면 솔직히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번아웃이 오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 풀어 하면서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다음날 2시,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랬을 2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 일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날 뭘 못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또 풀어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루틴하게 살다 보면은 계속 내가 하는 일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번아웃이 크게 없었고요. 번아웃이 오더라도 이제는 40년을 살다 보니 제가 뭘 저한테 해줘야 가장 빨리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는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유퀴즈에 출연하고 나서 또 SNS에 메리지 레드라는 만화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 많은 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본업도 하고 아이를 둘을 키우고 이렇게 사세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 제가 살면서 들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4년에 드라마 굿파트너가 세상에 나오고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왜냐면 저에 대한 데이터, 시간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10년 정도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제 10년에 대한 기록이고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큰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마일리지를 쌓는 것만큼은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원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